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꿈틀대던 제3지대 신당 움직임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꼬는 금태섭 전 의원이 텄는데요. 더 주목을 받는 분은 김종인 전 위원장입니다. 동물적 감각으로 판세를 읽는다는 김종인 위원장이 제3지대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하는 건데요. 지금의 두 거대 정당에 실망한 국민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왜 하필 3지대 새로운 당이 그 사람들이냐 하는 반감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대로는 안 된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져갈 것 같군요. 백운계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네, 4월 19일 수요일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4.19 63주년 맞는 날이네요. 네. 예. 아침에 이은주님께서 4.19 관련된 단상을 올려주셨는데요. 4.19 혁명 기념일에 즈음해서 4.19 정신을 되새기며 조선시대 계급으로부터의 자유, 일제 식민지로부터의 자유, 독재 정권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오늘 우리 세대가 추구하는 자유, 이의 회복을 위한 우리의 과제에 대해서 깊은 사색의 시간을 가져봐야겠습니다. 예. 오늘 2부에서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 의장을 만나서 인터뷰하기 때문에 세 분과 일부만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신당 움직임 관련해서 좀 해보도록 하지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 화면이 안 나온다고 계속 글이 올라오는데요. 저희가 지금 기술진이 손을 보고 있습니다. 화면이 왜 안 나오는지 안타깝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신당 움직임 관련해 가지고 장윤선 기자. 네. 일단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떴다 하는 것이 좀 관심사인데, 금태섭 전 의원이 일단 모양새는 주도를 하는 거네요. 네. 그 금태섭 의원의 특징은 늘 제3지대론. 그러니까 2012년 대선 당시에도 안철수 진신 캠프에서 활동을 시작을 했던 거고요. 어찌됐든 뭐 제3당 움직임은 했지만 잘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민주당에서 지역 관리가 좀 잘 안 돼서 경선에서 패배해서 어쨌든 그 다음에는 이제 정치 복귀가 좀 잘 안 되다가 어쨌든 밖에서 이번에 창당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수도권에서 30석이 가능한 정당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데, 실제 여의도 정치권이나 정치부 기자들 판단은 이게 사실은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신저가 굉장히 중요한데 금태섭 전 의원만으로 되겠나. 근데 어쨌든 이제 김종인 위원장도 제3지대 양당 그 독주 체제로는 안 된다고는 늘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양당에서 왔다 갔다만 하셨거든요. 별로 다른 선택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가능할까? 거기에다가 이제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분이 지금 당장 뭐 탈당을 해서 제3지대를 하겠다거나 뭐 이런 것은 아니고, 어쨌든 민주당 개혁 그리고 다원주의 차원에서 뭐 여러 정당의 출연들이 어쨌든 대표성,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당 발전이 되는 게 좋지 않겠냐, 좀 이런 상황이고, 토론자로 참석했던 누구죠? 김재섭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뭐 제3정당 만들려고 간 거 아니에요. 어제 뭐 100명인가 뭐 전화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그래서 뭐 컬러링을 아닙니다로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연락이 많았는데, 실제로 그런 오해가 생길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조금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어제 국회의원 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주요 장면 몇 군데를 한번 좀 볼까요? 집권당이 될 것 같으면은 이놈의 정당이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고 대통령 얼굴만 보고서 사는 정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달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세력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맹종하고 또 단색을 지향하고 그리고 성역화시키고, 내고는 뭐 공약도 사실은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냥 권력 싸움을 할 뿐이죠. 내년 총선 때 수도권을 중심으로 30석 정도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세력이 등장하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둘러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대단히 어려운 길이고
정치인들이 많이 같이 비슷한 고민을 공유하지만 실제적으로 깨고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나가는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저는 그 길을 걷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김철구 실장 뭐 수도권 30석만 된다면야 뭐 완전히 잡는 거죠.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20석만 넘어도 사실 지금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건은 많이 좀 성숙된 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집권여당의 국민의힘의 그 지지도라든지 그다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거의 30% 박스권이 돼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도 그 의석은 현재 많습니다만은 개딸 논쟁에다가 최근에 돈봉투 사건까지 생기면서 여든 야든 누가 더 먼저 망하냐 뭐 이런 경쟁을 하는 듯한 느낌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무당층이 대단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여론조사로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25에서 한 35 정도로 그 무당층이 많이 늘어나면서 삼지대를 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지 않겠냐, 이런 가능성 차원에서의 타진이라고 보는데, 여러 여건들이 맞물려야 됩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인물입니다. 사람. 그 지금 우리가 과거 사례를 좀 보면 제3지대에 출연은 굉장히 걸쭉한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정주영, 14대 때 정주영, 15대 때 김종필, 그다음에 안철수, 문국현, 이인재 뭐 이런 내노라한 그 대선 후보급들이 움직이면서 기존 질서의 파괴, 뭐 기존 질서로부터 탈피, 뭐 이렇게 해서 삼지대가 그 성공적인 길을 걸었거든요. 제가 말한 이 사람들은 대부분 30석 이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정주영, 김종필, 안철수는 교섭단체를 넘었던 사람들이고, 교섭단체를 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신선한 이미지를 주고 파괴력을 줬던 문국현, 이인재 당시에는 뭐 그런 분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 현재 그런 분들을 지금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여건은 무르익었으나 이것을 실제로 실행 단계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다른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그런 글들도 많이 올라옵니다. 신영기 대변인. 당은 새 당이라고 하는데 왜 인물이 새롭지 않냐. 그런 의견들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한국 정치를 제가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근본적 변화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우선은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해서 금태섭 전 의원께서 이런 뭐 운을 띄웠다라는 면에서는 전 이분들이 진정성을 갖고 고민을 했다. 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는 하고요. 그러나 이제 참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정치권은 근본적인 불신의 프레임에 빠져 있습니다. 그 근본적 불신의 프레임은 뭐냐면요. 이 정치권을 망가뜨린 원인 제공자가 있고요. 그 원인 제공자는 아마 윤핵관들과 586들일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 제공자들과 함께 정치를 10년 이상 해오시면서 그것을 극복 못한 무능의 프레임입니다. 10년 동안 계속 벽만 쳤는데 결국은 그냥 이렇게 벽을 깨고 나가지는 못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양당의 극단적 대립을 더 강화시켰던 이제 이런 문제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본질을 보면요. 제3지대냐가 본질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제3지대가 없습니까? 정의당도 있었고요. 안철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3지대가 본질이 아니고 주도 세력이 저는 본질이라고 봅니다. 그럼 주도 세력은 뭘 대답해야 되냐면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요 네 가지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 이 모습은 국민들께서 전체적인 불신의 프레임 속에서 정치공학적으로 이합집산해서 모이는데 그게 되겠냐 지금 이거거든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정치 혁명을 해야 된다.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태섭 의원의 생각과 저는 뭐가 다르냐면 수도권 30석을 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저는 30석 가지고 또 싸우다가 양당에 끌려 들어가서 대선에서는 또 양당으로 치르는 거거든요. 저는 기왕 3지대를 누군가 한다 그러면은 일당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서 그냥 150석을 하겠다. 내지는 100석 이상은 하겠다. 이렇게 해야 정치가 바뀌는 것이지 30석을 꼴랑 바꿔가지고는 하나만 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 정도 하려면 일단 지금 봤을 때 에너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에너지를 모으고 만들어내고 이럴 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이게 지금 가장 큰 딜레마 아닙니까? 신은기 변호사는 어디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사실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다 모두가 해답을 만들 책임이 있고요. 국민들 앞에 정치 공급자로서 전 다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여기서 핵심은 왜 지금 이게 누구냐가 안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보이는데 원인이 전 두 개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반성문 쓰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가 잘했다. 다 누구 때문에 나는 피해 당했고 누구 때문에 안 됐다 이것만 있지 반성문을 쓰는 사람이 없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는 희생하려는 사람이 없다는 게 또 문제라고 봅니다. 다 자기 중심으로 뭘 하고 자기가 뭘 먹겠다라는 것만 관심이 많지.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시민들 만나면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철밥통 교대다. 그냥 A 철밥통 썼다가 B 철밥통 쓰는 것이지 철밥통은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항상 공적 책임감이라는 단어로서 늘 설명을 하는데 이러한 반성문을 쓰지 않고 또 희생에 대해서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저는 국민들께서 다 이미 더 높은 수준에서 정치인들을 내려다보고 계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윤선 기자 보시기에 어때요? 가능은 할 것 같습니까?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착종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사람만 좋다고 해서 될 수 있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도 개혁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헌 문제, 선거제도 개편 문제, 그다음에 정당 민주주의와 그다음에 이제 준비된 인적 구성, 그러니까 정치 집단 이런 게 이제 다종다기한 요건들이 그러니까 상황도 마련돼야 되고 조건도 좀 충족돼야 되고 그리고 사람도 인물도 나와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마련이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조건들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개헌 가능성은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선거제도 혁신도 예컨대 이제 그 중대선거구제로 개편이 돼서 바뀐다면 모르겠는데 사실 그것도 지금 요원한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 바라는 것은 제 생각엔 이런 것 같아요. 금태섭 전 의원이 사실 민주당에서 정치하기 굉장히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 갈 수도 없습니다. 일단 자기가 깃발을 꽂고 이준석 대표여 나오시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준석 대표 측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김철근 실장님 계셔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지금 양당 시스템이 너무나 공고하고 그리고 이 양당 안에서 그래도 이 양당 안에서 뭔가 정치개혁을 해서 바꿔야 오히려 더 승산이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민주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제3지대가 그러니까 지금 다 문제의식은 갖고 있지만 이 양당 독점 체제로는 안 된다. 그런데 정의당도 너무 힘이 없다. 그리고 정의당이 과거만큼의 어떤 신선한 충격을 정치권에 주지 못하고 있는 한계 이런 등등을 볼 때 조건은 뭐 충족됐다고 하겠으나 여러 가지 상황은 녹록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3지대가 성공한 적이 2번 있어요. 2번. 그러니까 그건 한쪽 진영을 완전히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진영 대결의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95년도에 DJ가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을 해서 민주당을 먹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제1야당이 된 거죠. 그리고 2002년이죠. 2004년도 열린우리당이 창당이 되면서 결국 민주당을 먹은 거죠. 그래서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는 제3당이 나와서 밖에서 안을 때리는 구도로 세력교체를 한 적이 있고요. 근데 보수 진영은 그걸 해본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중도 정치를 많이 얘기할 때 외국의 얘가 마크롱 아닙니까? 마크롱의 그 전진 중도 정당이 결국은 사회당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그 중도 정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그 새로운 신당 얘기가 나온다면 지금은 어느 한 진영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우리 신인규 대변인 얘기한 수도권 30석 갖고는요. 총선 치르고 나면 다음 대선 때 사라집니다. 그렇죠. 예. 또 어딘가로 흡수되는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어딘가를 흡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적어도 100석 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폭발력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의미는 있겠으나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새정치국민회의 열린우리당 이런 사례를 들어보셨고 보수에서는 아직 없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총선 앞두고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 가능성을 생각할 때 떠올렸던 인물이 바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아닙니까? 국민통합위원회 만들었을 때 뭐지? 신당 창당용인가? 왜? 김한길이니까. 새정치국민회의 열린우리당 그 중심에 김한길 위원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열 길 물 쏘고 나가도 한 길 사람 쏘고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실제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만약에 신당이 만들어진다면 김한길 위원장이 뭔가 그 도모를 해서
보수 쪽에 변화가 오지 않을까 했는데 정작 지금 터진 것은 다른 데인데 아직도 그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취재했을 때 김한길 전 대표하고 가까운 정치인들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뭔가 모색을 하고 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가동 중이다. 다만 안 되는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대통령의 지지율이다. 최소한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는 돼야 뭔가 좀 새로운 모색을 할 수 있는데 전혀 그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그때가 24%, 두 번째 24% 찍었을 때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준의 지지율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뭔가 해보고 싶은데 발동이 안 걸리는 뭐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근데 다만 국민의힘 취재를 해보면 재밌는 얘기들 을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제3정당을 만들어서 성공시킬 가능성이 있는 정치 집단이 누구냐?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 힘이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열린우리당 창당했던 것처럼 본인의 당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냐. 그게 제일 성공 가능성이 높다.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결국 뭐 정계 개편을 하는 그런 신당이 된다면 결국 두 가지 길인데 현직 대통령일 때 새천년 민주당 방식에 밖에다 그 당을 만들고 집권당하고 통합하는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이건 확장형이죠. 이건 확장형은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을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방금 얘기한 노무현 대통령일 때는 열린우리당이 나가서 제3당이 되는 거죠. 기호 3번이었으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언더독 효과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리고 탄핵이 같이 결합이 되면서 일거에 일당으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결과론적으로는 그때는 상당히 어렵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과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그다음에 그런 언더독 효과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가능할까요? 나는 그러니까요. 현실적으로 하고는 싶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이런 판단이에요. 저는 김한길 위원장 같은 분이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던 전형적인 정치공학자죠. 그러니까 정치 기술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잔기술 굴려가지고 될 거라고는 택도 없는 소리고요. 저는 열린우리당의 사례를 저는 상당히 좀 유심히 저는 이렇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152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를 바꾼 겁니다. 근데 그 152석을 하기 위해서 그 열린우리당 초기 멤버, 그러니까 42명의 의원들이 밖으로 나갔는데 다 뺏지 안달 각오하고 밖으로 나간 겁니다. 희생이 됐죠. 그리고 나름대로 구민주당에 대한 반성문을 쓴 겁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끝까지 저항하면서 탄핵 역풍을 받고 그 바람으로 150석을 해서 바꿨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자꾸 선거제도 얘기하는데요. 열린우리당이 선거제도를 바꿔서 152석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바꿔가지고 뭘 얻어보겠다? 그거 자체가 저울 위에다가 올려놓고 계산하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독립적인 상수, 이제 이런 세력들을 원할 겁니다. 아무튼 이제 신당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한번 두고 봅시다. 네. 네. 신은규 대변인도 뭔가 지금 신당 생각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저는 나라 걱정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일단 바로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렵. 지금 바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수정님이 장윤선 기자님, 신인규 이런 분 신당 창당하면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장윤선 기자님은 저 신당 창당 안 할 것 같고. 예, 안 합니다. 혹시 모르지 않겠습니까? 아유, 그러시면 언론인입니다. 예. 자, 신당 얘기 이 정도 하고요. 또 관심을 모으는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주인공으로 나오는 다큐멘터리 영화, 다큐 영화 문재인입니다. 이게 이제 일부가 소개가 됐는데 거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5년간 이룬 성취가 무너져서 참 허망하다 이런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영화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발언을 잠깐 좀 들어볼까요? 그 5년간 이룬 어떤 성취, 뭐 제가 이룬 그 성취라기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이룬, 그래서 대한민국이 성취를 한 것인데 그것이 뭐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지고 또 과거로 되돌아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허망한 생각이 들죠. 일단 뭐 제가 이제 자연인으로서는 잊혀질 수가 없는 것이지만 마지막 현실 정치의 영역에서는
맞으면 이제는 잊혀지고 싶다. 그런 뜻을 이제 그렇게 밝혔던 것인데, 우선은 끊임없이 저를 현실 정치로 소환하고 있으니까요. 그 꿈도 허망한 일이 됐죠. 이렇게 끊임없이 저를 현실 정치 속에 이렇게 소화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그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 부분을 좀 짚어보고 싶은데 장윤선 기자. 네. 부메랑이라는 표현 속에 정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이런 느낌도 좀 들어있는 것 같고요. 글쎄 저는 이제 어쩔 수 없다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좀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 가운데 뭔가 좀 새로운 동력이 마련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국민들이 이룬 성과라는 것이 사실은 민주주의의 성과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촛불혁명이 상당히 평화적으로 진행이 됐었고, 심지어 유럽에 특히 독일 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민주주의를 배우려면 한국으로 가야 된다라는 칼럼이 실리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평화와 민주주의의 어떤 상징적인 그 국가였는데 이제 한순간에 그것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어떤 비통함, 비참함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좀 5년간 더 단순하게 잘 개혁 정책을 했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좀 남는 대목이 좀 있기도 하고 그런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5년간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졌다는 것은 어떤 것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민주주의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뭐 anything but 문재인 뭐 이러면서 되는 이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원전 관련된 거라든가 아니면 또 뭐가 있죠? 굉장히 남북 관계 굉장히 외교 문제 이런 것도 굉장히 갈등 사안이 큰 거고 그리고 또 제3자 변제 방식이라고 특정되지만 그 한일 관계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어찌 보면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런 문제를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것 같다라고 하지만 또 흘러간 물은 또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다. 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소회를 밝혔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오늘 아침에 그 보수 매체 사설을 보니까 또 상당히 심하게 뜯어놨더군요. 5년간 한 게 뭐 있길래 뭐 성취 운운하느냐 그렇게 또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저도 뭐 사실 성취를 다 부정하고 싶진 않습니다.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이 선출했고 나름의 역할 좀 5년 동안 열심히 하셨다고는 보는데 이제 국민들께서 안타까운 건 그런 것이죠. 정권 교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를 당한 대상도 본인이 임명한 검찰총장에게 진영을 바꿔가면서까지 정권을 내준 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지지자들을 생각할 때도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입장을 내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전 이 부분이 의문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전 국민의힘에서 잘못한 게 더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꾸 전직 대통령을 소환했으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럼 나도 이렇게 소환하겠다 해서 영화를 빌려서 이렇게 또 현실에 뛰어들어서 같이 또 맞대응하는 것이 맞느냐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저는 들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저렇게 허망하다라는 단어를 전직 대통령 지도자급이 저는 쓸 언어의 내용이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도자께서 허망하다고 하시면 국민들은 그럼 이제 누구를 보고 기대해야 됩니까? 오히려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뭔가 좀 사회를 바꾸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저런 좌절과 허망함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국민들 앞에 지도자로서 하실 말씀은 전 쓸 단어는 아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전직 대통령께서 지방에 이제 양산에 계시는데 그 상징적인 정치를 안 할 수 없어요. 그건 소환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본인을 배출했던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잘하고 방어도 잘하고 대안도 잘 내세우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좀 덜하겠죠. 굳이 나설 이유도 없는 거고. 그런데 요새 뭐 보면 개딸 논쟁도 있었고 더군다나 특히 그 이게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다큐멘터리가 나오는 시점이
돈 봉투하고 딱 관련 이 상황이 맞물리니까 민주당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결국은 대안으로 상징적으로 누군가가 현실 그 당 권력을 좀 커버해 줘야 되는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꾸 소환한다고 하는데 본인이 뭔가를 막 하시거든요. 책방도 만들고 관심을 끌도록 본인이 소환되고 싶은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뭐 책방 만드는 거야 그걸 비난할 수는 없는 비난하는 건 거죠. 아닙니다. 예. 그리고 또 그걸 또 관심을 또 가지고 쓰는 건데 그거를 현실 정치에 개입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무리일 것 같고 다만 이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부메랑 이런 표현에서 그러면 현실 정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씀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대통령 다시 출마할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현실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전직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뭐 현실 정치에 무슨 평론가처럼 그렇게 개입하시기는 어렵고 뭐 다시 뭐 정당으로 돌아가서 뭘 하시겠다 이런 건 아닐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취재를 해보면 좀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매우 답답해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인권, 평화 이런 차원에서 남북 관계가 계속 극단적 대치로 가고 있고 어쨌든 지금 상황은 동북아 평화 차원에서 그 정책을 가져가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노선이라는 것이 어쨌든 북한과 이제 적대적 관계로 계속 가면서 이게 에스컬레이팅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반도의 불바다설 뭐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남북 관계에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뭐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큰 박수도 많이 받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쪽에 뭔가 활동과 역할을 할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고 내부적으로는 다른 것은 몰라도 남북관계와 검찰개혁 사법개혁 여기에서는 뭔가 성과를 냈어야 됐던 거 아니냐. 특히 이제 검찰 문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통한 죽음도 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정치하게 잘 준비를 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했었어야 됐던 거 아니냐 임기 안에. 그랬다면 지금 이런 방식으로 되치기를 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라는 아쉬움을 그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찌됐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허망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금도 지지하는 분들 마음은 좀 회행할 것 같습니다. 15 듣고 이어가죠.